네, 그래서 한번 이제는 인문계가 아니라 이제 특성화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역사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를 또 알고 싶은데요. 권정현 선생님 계신 학교가 지금 경기 영상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간단히 소개와 그 학교에서 진행되는 역사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영상고등학교는 고양시에 있는 영상 미디어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고요. 영상 쪽에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많이 오게 되고, 그래도 고양시 내에서는 좀 괜찮은 특성화고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1학년에서만 한국사로 필수로 역사 수업을 하고 2, 3학년 가서는 이제 전공 과목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역사만을 배우기 때문에 이 한국사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흥미있게 가르칠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할만 소개를 하고 이제 넘어갔다면 좀 이 부분을 좀 더 재미나게 현실과 좀 적용시켜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끌고 좀 뭔가를 배워갔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한 차시 내에 수업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 내용 중에서 중앙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설명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제가 설명한 거를 토대로 해서 각각의 기구들의 역할을 정리해봤고, 그리고 또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할 때 애들한테 이게 지금 현재, 그리고 현재 우리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1인 1역처럼 예를 들어서 중서문화선 같은 경우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반에서 이제 곧 벚꽃이 만개할 텐데 벚꽃 나무 아래서 학급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단체 사진을 우리 찍자라고 계획하는 일은 중서문화성에서 하는 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언제 찍을지 그리고 누구의 핸드폰을 가지고 찍을지 누가 찍을지 찍은 사진을 누가 어떻게 반톡에 올려줄지 이런 세세한 내용을 집행하는 기구가 상서성 아래에 있는 육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애들이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런 역할들에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를 좀 생각하게 한 다음에 우리 학급에서 이런 일을 뭐 중서문화성의 일을, 상서성의 일을, 중추원의 일을 담당하는 학생이 누가 되면 좋을지를 좀 생각하게끔 이렇게 학습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끝나면 이제 학생들 나름대로 중앙정치기구의 역할, 내용 필기를 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반에 어떤 친구가 이 일을 하면 좋을지를 작성하게 했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필요한 자질이 뭘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힌트를 주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또 써냈고 애들이 이제 서로 내가 이런 건 잘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써줘라던가 아니면은 선생님 이 부분은 제가 잘하는데 제 이름을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서 조금 적극적이게 처음에는 좀 쭈뼛쭈뼛 하면서 하다가 활동을 했던 게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게 잘한 친구들의 학습지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와 봤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각각의 기구 역할에 맞는 자질들을 써낸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한 차원 더 깊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학생들 받아서 이렇게 워드클라우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만든 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학생들 교실에도 이렇게 게시를 해 줬던 부분인데 한번 선생님들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지금 왕에게 안 쫄릴 땅 애들 표현이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뭐 애들 말로 이 빠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왕에게 간언을 하고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관리들을 탄핵하는 그런 대간에 필요한 자질을 학생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좀 비속어가 나오긴 하는데 학생이 쓴 단어를 이제 곧이곧대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가리 봉인, 뭐 입이 무겁고 조용해야 된다. 뭐 무거운 입, 비밀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왕명의 전달이라든지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중추원에 필요한 자질을 학생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뭐 수학 능력, 계산력, 회계, 뭐 무력이 없어야 함, 성실함, 뭐 이런 것들 해서 이제 회계 기구를 맡은 고려의 3사인데, 저는 그냥 단순히 애들이 수학을 잘해야 된다, 동계산을 잘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써낼 줄 알았는데, 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정직이라는 그런 자질을 이끌어낸 게 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알차게 1시간 그리고 1시간 반을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나름 학생들이 좀 재미를 느끼면서 그리고 한 번 더 필요한 자질을 생각하고 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각각의 중앙 정치 기구의 내용들을 애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했던 시간인 것 같고 모든 반이 다 그 다음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진도가 좀 빠른 몇 개 반에서는 그 이후에 반장 투표처럼 그 반에서 이제 어사대에 적합한 학생, 뭐 중추원에 적합한 학생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반장 선거처럼 해서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어두고 갔는데 뭐 이 반에 어사대는 누구고 이 반에 중추는 어떠고 그런 것들이 좀 애들의 흥미를 많이 끌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처음에 약간 고민했던 지점이 이런 필요한 자질을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지금 좀 정치적인 상황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애들이 염두에 두면서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자질은 무엇인가 좀 이런 것들로 좀 생각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제가 어떻게 말주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심화활동을 전개하면 좋을까라는 좀 고민 같은 거 이거 말고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지금 현재 이제 정치나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 지점이 수업 끝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했던 수업의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보태실 말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권정현 선생님 이야기도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권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흥미를 중심으로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삶과 일치된 배움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하셨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걸 보면서 나중에 학생들의 역할에 맞춰서 단체 사진 어떻게 찍을 건지 혹은 반장 선거까지 연결하면서 특성화 학교 학생들이지만 이거를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서 좀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수업 구성을 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이걸 또 심화 활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안진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료 탐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 원했다면 권정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흥미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흥미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키워드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권정현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흥미 요소를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걸 또 아이디어도 얻어야 되고 소재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방금 보니까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과 이러한 여러 가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런 흥미를 적용하기 위해서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들, 요즘 관심사들 아니면 나는 이러한 데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때그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업 주제가 이러한데 이 주제를 어떻게 하면 애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현실적인 문제랑 좀 연관시켜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잘 얻어 걸려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좀 그때그때 좀 주제에 맞게 고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수업을 할 때 그런 방금 말한 대로 얻어 걸리지 않는 날에 그 오는 등 뒤에 땀방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유동성 있게 학생들의 반응을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권정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저도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권정현 선생님의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연현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정민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발표 잘 들었고요. 굉장히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여러 활동들도 솔직히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또 이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뭐 비슷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만의 스타일로 녹여서 만드는 활동들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그 아까 그 제가 프로그램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아이들 그 키워드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썼던 키워드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수업할 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면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개인 생각보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같이 엮어서 우리 전체의 생각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제 질문은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계 이제 인문계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일반 중학교에 비해서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이제 평가 관련한 부분에서도 그래도 조금은 약간 좀 아이들의 흥미와 관련된 평가들도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수업들이 혹시 이런 활동들이 뭐 평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뭐 아니라면 선생님 평가는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는지 수행평가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랑 지필평가의 반영 비율을 50대 50으로 뒀고요. 수행평가 영역은 총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문화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문화재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문화재, 고대나 그런 부분 문화재 탐구 활동하는 수행평가 하나랑 그 다음에 또 1학기 때 또 문화재예요. 답사 계획서 만들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상시로 제가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좀 학생들이 계속해서 좀 뭔가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그날 제가 이렇게 칭찬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그날 학습지랑 교과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도장을 찍어준 걸 몇 개 이상 받아야지 이제 10점 만점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했고 지금 이렇게 들어간 활동 역시 이제 학습지를 제가 다 받아서 이제 다 확인을 해서 피드백을 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제 1시간 내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걷어서 또 이제 나중에 보고 돌려주기 때문에 이후에 좀 시간적인 면이 많이 소요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그날 확인을 하니까 애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제가 힘들지만 그걸 감수하면 학생들이 좀 많이 따라와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힘드실 텐데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학생들의 그런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융통성이 있으면서 사실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수업을 또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얘기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